깊은 밤, 한 주민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낮이 밝자 범죄를 저지른 주민은 금방 잡혔고, 이 범죄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 의견이 많았죠.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 죽인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감옥으로 보내자. 같은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은 정의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일까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처벌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범죄자를 처벌할까요? 다시는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일까요? 처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사형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로 사형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편으로 갈라진 마을을 해결하기 위해 스티브는 답을 찾으러 여행을 떠납니다. 처음 마을에 도착한 스티브는 사형 제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을은 스티브에게 18세기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칸트는 사형을 정당한 처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처벌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죠. 이러한 생각을 음보주의라고 합니다. 음보주의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그 역시 자신의 행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칸트에게 처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것도, 범죄자를 교화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설령 사회가 내일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살인범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또 다른 질문이 생겼죠. 정의를 위해서라면 국가는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는 걸까요? 스티브는 또 다른 관점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마을에 도착한 스티브. 사형에 대해 이야기하자 한 주민이 조용히 말합니다. 사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18세기 이탈리아 법학자 세사레 베카리아의 생각을 들려줍니다.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도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형이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충분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형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반드시 집행되는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이 예측 가능하고 확실하게 진행될 때 사람들은 법을 신뢰하게 되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스티브는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정의를 위해 생명을 빼앗는 것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옳은 걸까요? 스티브는 다시 여행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 마을에 도착한 스티브. 이번에는 한 주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는 18세기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벤담은 공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공리주의란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 큰 행복을 가져오는 선택이 가장 옳다는 사상입니다. 벤담은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처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고통보다 더 큰 사회적 이익이 있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형 역시 무조건 옳거나 무조건 틀리다고 판단하기보다 사회 전체의 행복과 안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스티브는 처음으로 정의가 아닌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관점을 접하게 됩니다. 스티브는 새로운 관점을 접하기 위해 또다시 모험을 이어갑니다. 스티브는 마지막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주민은 같은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조금 다른 결론을 들려줍니다. 그는 19세기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생각을 설명합니다. 밀 역시 공리주의의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극악한 살인과 같은 범죄에는 사형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1868년 영국 의회에서는 그는 사형이 언제나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밀 역시 사회 전체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이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공리주의를 따랐지만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철학, 같은 사상 안에서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스티브는 놀랐죠. 칸트는 응보주의를 바탕으로 죄에는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베카리아는 국가가 사람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사형보다 확실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벤담은 처벌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늘릴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죠. 밀은 같은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극단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이 사회 전체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질문, 하지만 서로는 다른다. 철학은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다양한 관점을 통해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형은 정말 정의일까요? 아니면 국가가 넘어서는 안 될 마지막 선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철학자의 관점에 가장 공감하시나요? 이 마을의 운명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형 제도에 찬성하신다면 구독을, 반대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다음 영상에서 이 마을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형제도는 지금도 나라와 사회, 그리고 사람마다 서로 다른 답을 내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토론이 이어지고 있죠. 세상에는 하나의 정답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운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여러 시각으로 세상을 탐험합니다. 이만 POB였습니다.